다자이오 사무의 사양. 제2차 세계대전의 패망으로 몰락하게 된 일본. 이 책의 작가 다자이오 사무는 당시의 혼돈의 일본을 사양, 즉 지는 태양이라고 표현하였다. 태양이 지는 때는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순간으로 이 이미지를 통해 작가는 절망 속에 잉태한 희망을 보여주었다. 우울한 분위기로 유명한 다자이의 소설답게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주인공 가즈코의 가족 대다수가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다 생을 마감한다. 줄거리. 이 책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가즈코. 그녀에겐 병약한 어머니와 몇 년 전 태평양 전쟁에 징집되어 생사조차 모르는 남동생 나오지가 있다.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몰락하면서 귀족 가문이었던 그녀의 집안 또한 몰락하였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이즈라는 시골로 내려가 살게 된다. 이즈에 있는 새 집은 생각보다 좋았다. 겨울에는 정원에 깔린 잔디를 비췄고 돌계단 아래엔 작은 연못이, 그 주위엔 매화나무와 귤나무밭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귀족은 일개 노동자보다 쓸모없는 신분이었기에 어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. 가즈코의 아버지는 그녀가 19살이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는 주위에서 여러 마리의 뱀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뱀을 무서워하시기 시작했다. 그 사이 삼촌 와다로부터 나오지가 아편에 중독되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얼마 안 돼 나오지는 이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. 가즈코는 우연히 나오지의 일기를 보게 되고 나오지의 일기는 한창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 일기인 듯 뒤죽박죽인 문법으로 쓰여 있었다. 일기엔 나오지의 시대에 대한 생각과 전쟁에 대한 증오가 고스란히 쓰여 있었다. 가즈코는 이 일기를 보고 몇 년 전에 나오지의 스승 우에하라와 입맞춤을 한 것을 떠올리고 무작정 도쿄에 있는 그에게 자신의 애인이 되어달라 편지를 쓴다. 비록 그가 유부남이었지만 가즈코에게 그런 건 전혀 상관없었다. 하지만 끝내 그에게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녀는 그를 만나러 도쿄에 가기로 결심한다.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어머니는 결핵 진단을 받게 된다. 결핵 진단을 받고 며칠 후 어머니는 집 근처 바위에 뱀이 있다는 꿈을 꾸셨는데 정말 그 자리엔 뱀이 있었고 그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.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어진 가즈코는 도쿄에 있는 우에하라 씨를 찾아갔다. 우여곡절 끝에 둘은 잠자리를 가졌고 가즈코가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날 밤 나오지는 자살한다. 나오지의 유서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방황, 자신의 애절한 사랑,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. 가즈코는 우에하라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. 그녀는 우에하라에게 살아갈 목표, 즉 육아라는 새 희망을 주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각자의 혁명을 응원하며 소설은 마무리된다. 인물 분석.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의 한 귀족 가족의 이야기이다. 그들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. 먼저 어머니를 살펴보자. 인생의 대부분을 귀족으로 산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귀족의 품위를 잃지 않는다. 이렇듯 어머니는 귀족 계층을 상징하며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은 귀족의 몰락을 상징한다. 반면 가즈코는 몰락한 일본의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고 더 이상 자신을 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. 또한 그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이의 아이를 키우려는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. 그렇기에 우리는 가즈코가 굉장히 현명하고 삶의 의지가 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. 한편 나오지는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. 어머니처럼 품위를 지킨 진정한 귀족도 스승 우에하라처럼 거칠게 자란 평민도 되지 못했던 것이다. 그 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평민이었던 스가 부인을 짝사랑했고
가즈코와 달리 평민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. 새로운 시대. 전쟁에서 일본이 몰락한 후 일본의 사회는 혼돈에 휩싸였다.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믿었던 신념이나 사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옳고 그른 것이 뒤바뀌니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도덕과 윤리도 변했기 때문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귀족은 단지 일본의 몰락뿐 아니라 더 이상 의미 없는 낡은 사상과 도덕을 의미한다. 한편 가즈코는 왜 우에하라의 아이를 임신했을까? 가즈코는 삶의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다.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절명하지 않고 신분제에 저항한다. 또 그녀는 어떻게든 아이를 임신해 꾸역꾸역 새 희망과 책임을 만들어낸다. 그녀는 희망을 찾고 낡은 도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으로써 도덕혁명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생을 살아간다.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뱀 역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재탄생한다는 점에서 혁명을 상징한다. 누구에게나 절망의 시간은 오기 마련이다. 그리고 그 시간을 겪어내는 방법은 제각각일 것이다. 소설 속의 다양한 인물은 우리에게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과연 어떠한 태도로 마주해야 할지 끔찍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. 사양을 읽고 이 영상을 만들며 나는 가즈코를 본받아 절망 속에 숨겨진 희망을 찾아 끝까지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. 만약 주변에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볼 것을 권해주고 싶다.